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나타로의 57번째, 즉 57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지고 온 주제는 나의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우울증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쇼젠 타로 카드를 준비를 했고 총 5장의 카드, 우선은 5장의 카드를 셀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의 우울증의 원인은 또 무엇이고, 문제가 되는 원인, 그리고 이제 뭐 내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외적인 문제, 그리고 그걸 합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결을 했을 때 어떠한 이해 방향 속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극복 잘하실 수 있을지에 관한 총 5장의 카드를 셀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는 모두 다 보이시는 것 같아서 바로 셀렉 들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 1번 분. 하나, 둘, 셋, 넷, 5장의 카드. 자, 그리고 우리 2번 분 셀렉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리고 우리 3번 분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카드입니다. 셋, 넷, 그리고 5번째 맨 마지막 카드. 자, 이제 4번 분.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리고 이제 우리 5번 분. 하나, 둘, 셋, 넷, 5. 네, 카드는 모두 셀렉을 했고 1번 파일, 2번, 3번, 4번, 그리고 우리 5번 분들의 카드 파일입니다. 네. 자, 3번 분들께는 핑크색의 하트표 버튼을, 자, 우리 2번 분들에게는 초록색의 동그라미 버튼을, 5번 분들에게는 노란색의 하트표 버튼을, 자, 4번 분들에게는 핑크색의 동그라미 버튼을, 자, 우리 1번 분들에게는 파란색의 동그라미 버튼을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하시기 편하게, 자,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켜 볼게요.
네, 우리 1번 분들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의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우울증보다는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어요. 지친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는 위로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 오쇼젠 타로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배열법 총 5장의 카드로 여러분들의 이제 지친 삶에 드릴 수 있는 위로에 대해서 제가 총 5장의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카드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 각 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선 가장 가운데에 포함된, 그러니까 즉 놓여져 있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현재 힘든 이유, 지친 삶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슈에 관한 카드이고, 그 다음 왼편에 있는 카드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문제점에 관한 것.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벌써 인지하고 계시는 외부적인 상황에 관한 카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장 밑에 있는 카드는 바로 여러분들의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안적인 것들, 그 해결점, 그러니까 해결점에 관한 카드.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해결점 역시 맞지만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시면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카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렇게 삶이 지치고 힘드실까라고 보니까 첫 번째 나온 카드가 바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지금 이 카드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음양의 조화라고 그러죠. 인양이라고 그러고 도교에서 보통 나오는 겁니다. 음과 양의 조화를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이 동그라미 이 패턴을 지금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손에 소중하게 이렇게 쥐고 있죠. 통합, 그러니까 즉 이렇게 쥐고 있고,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색깔이 빨간색과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같이 합쳐 있는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이 즉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즉 통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힘든 원인으로 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약간의 그 삶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특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서는 남과 여,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독수리로 표현된 힘과 권력, 그리고 백조로 표현된 감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재를 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나에게 부재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 삶에 불균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남과 여예요. 남녀인데, 자, 나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남성성과 여성성 중에서, 물론 어느 하나라도,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항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는 너무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잘 피력을 할 수 없어. 자, 이거는 약간은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남성적인 어떻게 리드하는 것, 자신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의견을, 그러니까 오피니언을 이제 피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직은 하기 힘들다. 즉 남성적인 면이 살짝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섬세하지 못하고 나는 너무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야기에 나는 공감을 하는 게 많이 부족해. 자, 그러면 이분은 약간 여성성이 부족하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불균형이 맞춰지게 되니까 즉 여러분들의 우리 1번 분들의 삶 자체가 약간은 뭔가 나 이게 아닌데 나 뭐가 모자란 게 아닌가? 나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힘드시고 지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음양의 조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것, 양이라고 하는 건 남성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지금 현재 우리 1번 분들의 삶이 약간 지쳐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내면 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혹은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탈피하기 위한 조언으로서 한번 볼까요? 자, 내면적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요러한 상황을 아직은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해서 지금 나온 것이 바로 브레이크 스루, 즉 돌파구라고 하는 카드가 떴네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카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어요? 자, 이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굉장히 지쳐 보이죠? 하지만 지금 이 여성의 얼굴은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색깔 자체도 굉장히 다르죠. 여기는 굉장히 에너지를 의미하는 빨간색. 자, 그리고 여기는 약간 무지개색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색상의 조화로서도 여러분 어느 곳이 더 편하나요?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이 더 편해 보이시기도 하죠.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약간 강박적으로 오래된 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적인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 스루라고 하는 게 그러한 의무적인 강박관념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그냥 냅둬도 된다.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혹은 진짜 신이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그냥 놔도 볼 필요가 있다.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자, 지금 이분은 굉장히 에너지를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엄청난 파장으로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를? 즉, 두 자신의 그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가요? 힘들어 보이죠? 이제 충분하다라는 소리예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놔둘 때가 됐어요. 자, 자기가 노력한 건 이제 여기서 그만 스탑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스탑. 이제 그만 노력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쭉 관망을 해보세요. 관망을 해보세요. 그대로 같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히 기다리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자, 바로 여기 나온 카드가 페티언스라고 하는 인내심의 카드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림밖에 남지 않았다. 자, 여러분 사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이 명상가들이 보통 명상을 할 때 있죠. 모든 것들이 자거나 죽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신경세포가 다 살아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미동이 없죠. 그렇죠. 밖에서 봤을 때는 저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지만 보세요. 이 여성분은 어떠나요?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 보이죠. 자, 지금 이 여성분은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성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자궁에 있는 이 태아가 달의 주기를 따라서 10달을 채우고 이제 세상으로 지금 나오기 위해서 이분이 계속 그 주기에 맞게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기다릴 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달의 주기에 따라서 이분이 계속 점차적으로 자신의 어떤 바이오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체 리듬을 계속 아이에게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 얘기하는 거 벌써 우리 1번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자신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때를 관망하고 기다릴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태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주위가 변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 정도가 되었다. 즉 내가 기다릴 때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해결책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기다림의 시간, 즉 수용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자, 여기에서 해결책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노센스의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노센스라고 하는 것은 무죄, 결백함 혹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함이 오히려 그 해석에 적절하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지금 백발의 노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냥
어 저처럼 한 30대 이런 사람도 아니고 뭐 50대 그리고 뭐 60대도 아니고 백발의 거의 한 80세를 넘어간 백발의 노인분이 자신의 손에다가 지금 사마귀 이렇게 올려놓고 굉장히 웃으면서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웃으면서. 그리고 그 주위에는 지금 꽃들이 만발하고 있죠. 아름답게. 그죠? 만발하고 있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즉 이겁니다. 인생의 깊은 경험에서 나온 순수함, 그리고 즐거움, 인생의 단맛, 스위트니스라고 해요. 인생의 단맛, 즐거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소확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되게 굉장히 순수한 것들. 그러한 순수함이 여러분들의 인내심 있게 기다리게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벌써 이거 무언가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하모니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벌써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셨고 그리고 스스로도 아 나는 이제 기다릴 때이다. 이제 손을 놓고 기다릴 때이다. 관망할 때이다를 알아요. 자,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은 오래된 습으로 나는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의 기질도 있는 거죠. 열심히 나 무조건 해야지 내가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도 맡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해가면서 점차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원래 태어난 습성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조언의 팁으로 당신이 이 무언가를 바꾸고자 한다면, 자신이 편해지고 싶다면, 그리고 인생을 좀 더 성숙하게 보내고 싶다면 바로 백발의 노인의 순수함을 닮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발의 노인의 순수함은요. 자, 제가 금방 얘기했죠. 소확행입니다. 소소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행복감. 하지만 어린아이들과의 어떤 순수함, 그러니까 즉 유치한 어떤 무지한 순수함과는 다르다라고 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아직 살아보지 못했기에, 겪어보지 못했기에, 예를 들어서 인생에 뭐 큰 고난이 들어왔다, 혹은 어려움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인생을 다시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은 인생을 다시 인생은 힘든 거구나, 인생은 뭐 별반 살아봤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반면 이 백발의 노인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단순히 나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혹은 즐거운 것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조금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삶을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그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거기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바로 컬리지라고 하는 용기의 카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바위 틈에 지금 작은 야생화요. 엄청 큰 꽃들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야생화가 피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비옥한 토지가 아니에요. 비옥한 토지가 아니라 진짜 바위 틈에 어쩌다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핀 작은 야생화. 하지만 그 야생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금색의 아우라죠. 이 아우라는 내가 아무리 척박한 이 환경에서도 그리고 나는 아무리 보잘것 이름도 없는 야생화 굉장히 작은 거지만 나는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카드에서는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바위와 같은 척박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작은 이 몸을 굉장히 그러니까 태양의 빛처럼 발하는 이런 야생화를 보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야생화처럼 여러분들은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석가모니께서도 이제 인생을 태어났을 때 굉장히 그거 자체가 고난이고 역경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경책에서 봐도 이제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명언이 있죠. 자,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야생화, 이 야생화에 물론 이제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인생의 즐거운 것들, 예쁜 것들을 보시면서 그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신다면은 자, 여러분들은 곧 여러분들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거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치게 했던 거 혹은 여러분들의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이제 무언가가 부족한 현상 그리고 무언가가 조화롭지 않았던 것이 분명히 탈피가 되고 곧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이 오쇼젠 타로 카드에서는 우리 일반 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의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들께서는 이제 초록색의 그러니까 동그라미 버튼을 셀렉해 주신 분들이셨는데, 자, 우리 2번 분들 현재 지친 마음의 원인, 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울증, 그것으로 인해 오는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카드 총 5장의 카드를 오쇼젠으로 총 다이아몬드 배열법으로 제가 뽑아봤어요. 자, 우선 제가 카드를 쭉 해설하기에 앞서서 리딩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카드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이 카드는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 그러니까 지친 마음의 원인 이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 그리고 왼편으로 있는 카드는 여러분들이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환경에 관한 카드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벌써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에 관한 카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카드는 바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카드 그리고 가장 맨 위에 있는 5번째 카드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해서 살아갔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삶이 변화돼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의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지쳐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귤트라고 하는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카드가 떴네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한 여자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하지만 그 머리 위에 보면은 악마의 손길 혹은 독수리의 그 발톱과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악해 보이는 그 손이 계속 이 여자의 그러니까 뇌를,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나 이제 여기에 먹구름도 같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 물론 이 죄책감이 파생되는 원인, 즉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내가 어떤 가치관을 설정해 놨는데 그것에 약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에 위배가 된 경우 스스로가 어떤 그 라인을 정해놓고 여기에 이제 진리에서 약간 위배될 경우에 자신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아닌 또는 타인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고 느꼈을 경우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은 물론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도를 넘어섰을 때는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삶이 주는 기쁨의 활력소적인 것들을 못 보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못 보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스스로를 굉장히 낮춰버려요. 이 죄책감이 들게 되면은 스스로를 나는 무가치한 사람 혹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돼 필요하게 존재다까지 해서 자신을 저기 밑바닥까지 스스로가 끌고 내려가 버려요. 그랬을 경우 이 죄책감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인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스스로를 너무 낮춰버리게 되거나 혹은 나는
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이 그대로 파생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번분들이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그리고 약간 삶이 지쳐있는 원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강력한 잣대를 두어서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혹은 나는 필요악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낮춰버린다. 라고 그러한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카드로 넘어갑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면적인 세계라는 것인데 바로 이 내면적인 세계에서 의식을 의미하는 consciousness라고 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이 카드를 잘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별 뒤에,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 뒤에 바로 부처님을 형상화한, 굉장히 큰 부처죠. 광대한 부처님을 형상화한 그 그림이 굉장히 딱 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모습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처님의 그 지금 두 눈의 요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여러분 제3의 눈이라고 그러거든요. 제3.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 그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죠. 이 제3의 눈은 지금 이 카드 역시 또 이 카드 역시 그리고 바로 이 카드 역시 제3의 눈을 오픈시켜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고 있는 카드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컨시어스니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의식을 의미하는 카드이고 자,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현재 의식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노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들.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의식과는 약간은 반대의 개념으로서 내가 하고자 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죄책감으로 자신이 이렇게 굉장히 낮췄다면은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들 의식세계는 지금 현재 굉장히 현저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 2번 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삶의 어떤 기본 방향성은 굉장히 옳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카드로 넘어갈게요. 자, 이 오른쪽의 카드는 여러분들의 외부적인 상황이고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죄책감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타개하기 위해서 즉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것들 여러분 이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금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파란색은 워터, 물을 의미합니다. 즉 감정적인 것, 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심장에서부터 나온 빛이 그대로 돌고래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즉, 제 삶의 눈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파생된 것들을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보고 있고 오히려 자신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편안한 의식의 세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시고 그리고 감정선 역시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개의 카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현재 굉장히 고요하고 현명한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원했던 어떤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가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죄책감이 있는 지금 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썼던 것이 possibility, 즉 가능성, 바로 불의 2번 카드입니다. 자, 이 possibilit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석양이 지금 이제 뜨고 있는, 그러니까 즉 석양이죠. 그러니까 즉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동이 트고 있는 거라고도 보이고 혹은 해가 지고 있는 거라도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독수리가 자신의 광야를 넓게 그러니까 비행을 하면서 지금 그냥 막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지를 정확하게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강줄기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대지는 얼만큼 펼쳐져 있고, 거기 위에 동물들은 어느 식으로 퍼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광활한 대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독수리가 의미하는 것은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간의 삶, 그러니까 독수리 같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향력이 있는 환경 자체를 잘 보고 오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펼칠 때가 되었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이번 분들의 어떤 삶에 지친 요소, 그리고 내가 우울감이 들어오는 요소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기준의 잣대를 들어놓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것을 떨쳐내시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셔야 될 때라고 지금 이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삶이 전개가 될 것이냐. 자, 비욘드 일루전이라고 하는 20번의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나비가 굉장히 파닥파닥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나비는 굉장히 활동성이 있는 것, 그리고 밖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피상적인 것들을 의미해요. 겉으로서 이제 보여지는 피상적인 것 그 뒤에 여러분들 영혼의 얼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얼굴은 얼핏 보면 이렇게 부처님과 또 닮아 있고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과도 닮아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하지만 이 셋의 표정이라고 할까요? 이 표정은 굉장히 편안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제3의 눈이 지금 연꽃의 씨앗처럼,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잘 보시면 여기에 태양이 떠 있거든요. 이제 제3의 눈이 발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아는 이제 이제 씨앗이 싹 튼다라는 거죠. 싹 트기 시작하신 거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 이번 분들이 이 리딩에서 가져가셔야 될 것은 자신의 제3의 눈이 이제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적인 것, 즉, 자신의 생각과 노션,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 플러스 자신의 감성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거 두 개가 합쳐진 결과물이 바로 제3의 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의 눈을 활용해서 살아가실 때라고 지금 이제 이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의 인생보다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으로서 전개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욘드 일루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비의 날개짓, 즉 피상적인 것, 칠해로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기존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우리 이번 분들이 기존에 어떤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고 혹은 흑백 논리로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약간 이제 가치 판단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자신의 가치 판단을 세웠던지, 혹은 이것은 까만색이고 얘는 하얀색이다,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세우셨다면, 그 가치 판단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나온 가치 판단인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래요.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내 마음에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래된 그 사회에, 혹은 이제 사회의 어떤 관습적으로 나온 어떤 질서에 위배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부터, 예전부터 이제 학교에서 학습되어 왔던 것들이 있었죠. 그런 가치관에 살짝 위배가 돼서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사회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조금은 탈피하셔야 될 것. 즉, 오래된 습관, 즉, 내가 원래 원하지 않았던 그런 가치관의 것들을 어떤 사회적인 습관,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과 위배가 된다고 해서 자신이 스스로 버려왔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만, 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저는 이제 30살이라서 30대여서 DJ DOC의 그거 있죠?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만 먹나요? 젓가락질 잘 못해도 밥 잘 먹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떤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통념적인 것들을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탈피시켜 버리고 내가 원래 옳다고 생각한 것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사회의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흙과 백으로 절대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한 습이 있었다면 그거를 놓아 버리시고 약간은 레팅고라고 하죠. 그냥 흘려보내시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나의 의식, 현명한 의식. 지금 굉장히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시고, 내 감정,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께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약을 해서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 우리 여러분들은 현재 첫 번째 중요한 거,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잣대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고, 무언가 조금 잘못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우선 첫 번째 습관을 버리시길 바래요. 이러한 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세게 얘기할게요.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은 행태라고 봐요. 자기 자신 우선 첫 번째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할 것, 즉 자기 애를 가질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의식과 무의식은, 그리고 감정 상태는 굉장히 지금 제3의 눈이 열려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명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명상 요새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명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지, 명상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종류도 있고, 그리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약간은 자기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명상적인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제3의 눈을 여는 방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식으로 명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가치관을 찾아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제는 사회로 나오셔야 되고 자신의 가치관을 굉장히 정확하게 어필하실 수 있다. 이제 그 발판이 만들어졌고 지금 그럴 때이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좀 더 바뀐, 이전과는 조금 바뀐 삶을 제가 기원을 하면서 우리 2번 분들의 리딩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번 분들께서는 핑크색의 하트표 버튼을 셀렉해 주신 분들이셨어요. 자, 지금 제가 앞에 보이는 이 카드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지친 삶에 대한 위로, 즉 플러스 우울증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카드로 제가 총 5장을 셀렉을 했습니다. 자, 우선 본 리딩에 앞서서 제가 카드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하고 제가 리딩에 들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1번, 즉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카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는 원인, 그리고 우울증의 근원이 되는 문제점에 관한 카드, 그리고 이 카드를 중심으로 왼편에 있는 카드, 네, 그러니까 물론 저를 중심입니다. 예, 바로 이 왼편에 있는 카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즉 인식하지 못하는 내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문제점,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즉 알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환경, 그리고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이 네 번째의 카드는 여러분들이 즉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카드. 자, 그리고 가장 맨 위쪽에 있는 이 카드는 해결점과 그리고 이해,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의 지금 현재 삶에 지치는 원인, 우울증의 원인으로서 나온 것이 딱 봐도 나오죠.
자, 바로 불의 Seven of Fire의 즉 스트레스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카드를 한번 자세히 그림 한번 보면 지금 이게 광대라고 해야 되죠. 광대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인데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촛불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손을 쥐고 굉장히 뭔가를 돌리기도 하고, 촛불도 돌려야 되고, 이 사람은, 이거 나팔도 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손이 한 개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나. 또 한 손으로는 또 원숭이를 또 다 매달고 있어요. 자, 하나로는 나팔도 불고, 또 하나로 원숭이도 매달고, 또 하나로는 촛불을 가지고 저글링을 합니다. 두 개의 손으로. 이게 굉장히 부산해 보이고 산만해 보이죠? 특히나 또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이 볼, 이 공기의 볼은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 난 뭘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의 풍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만화책에 보이는 말풍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풍선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지금 건너와야 되는데 지금 다리도 하나, 둘, 세 개. 이래서 약간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상한 지금 신체 구조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바빠 보여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이 fire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열정적인 거 그리고 액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 행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산하고 바쁘고 뭔가 굉장히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러한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 작은 원숭이입니다. 이 작은 원숭이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목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배자로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원숭이를 잘 보면 이 원숭이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면서 손에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핀이 할 수 있는 건 이 공을 그러니까 이 공을 이렇게 핀으로 찔러가지고 공을 터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풍선이 하나 터트리게 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나 뻥 터져서 이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글링 되는 모든 양초들도 무너지는 거고 나팔 부는 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디딤돌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이 원숭이라고 보여요. 이 원숭이는 여러분들이 발생해낸 문제. 이 스트레스는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즉 생산해낸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완벽주의자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것을 해야 돼. 나는 또 이것을 해야 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귀를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해놔요. 그러니까 즉 이런 풍선들으로 굉장히 많이 놓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그 스트레스가 지금은 작은 원숭이죠. 그 원숭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더 딥해지고 더 뾰족해지겠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신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이 원숭이에게 자신이 결국에 먹혀버리는 꼴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 3번 분들께서 지금 중요한 이슈, 문제점은, 지금 우울증을 극복하고 그리고 지친 삶을 위로해주기 위한 극복의 방법은 완벽하는 그 습관을 버리세요. 오직 나여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또 혹은 나여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내가 원래 나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해. 스스로를 그러한 고정관념에 절대 갇혀놓게 하지 마세요. 물론 직종들도 다 다르고 저마다 다 다르고 하겠지만 모든 직종에 다 이제 연관될 수 있게 자신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약간은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약간 유두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빡빡하게 무언가 자신의 규제를 하지 마세요. 그럴 경우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여러분들을 계속 잡아먹을 거라고 여기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에서 이제 해설에서 이런데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냅두세요. 단순히 그냥 냅두세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 그리고 꼭 당신이 왜 특별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굳이 나니까 이래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니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무 자신을 특별화시키지 마시고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풍선들을, 이런 풍선들을 없애주고, 그러면서 이런 원숭이도 그냥 놓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조금 더 이제 밝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왼편을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의 시종입니다. 페이지 오브 그 레인보우의 어드벤처러.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적인 세계 상황인데요. 자, 바로 어드벤처, 즉 모험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인물은 성인으로 보이나요? 아이로 보이나요? 네, 작은 소녀예요. 그러니까 한 4~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자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카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녀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그 숲속길에서 펼쳐진 색깔은 어떤가요? 굉장히 무지개색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죠. 여기에서 이제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벽주의처럼 무언가 딱딱딱딱 해왔었어. 난 이렇게만 해야 돼.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라고 한 그것을 버려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져야 된다. 어디에? 내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삶의 패턴에 한번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자신이 지금 현재 스트레스의 상황처럼 이렇게 부선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3번 분들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조금 놓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어떤 사람들, 선인들의 어떤 에세이집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가지지 못했던 여가 생활을 조금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가져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조금은,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로 던져보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러니까 인생의 약간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즉 자신을 놓아주세요. Let me free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걸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환경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산스럽게 살아왔고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이룬 업적도 굉장하시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마스터의 카드는 바로 여러분 현인입니다.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즈덤 매니저, 굉장히 와이즈맨, 굉장히 현명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멘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은 또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자 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뜨는 것이 바로 더 마스터의 카드입니다. 즉 제가 다시 이 우리 사모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누구보다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완벽주의가 될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가르쳐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이 정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지, 이런 마스터가 아니고요. 단순히 내 삶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향기가 이제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 벌들이 모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품, 그리고 이제 어떤 학식, 그리고 어떤 말투,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시너지, 그리고 이제 그런 기품들이 향기처럼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은 정말로 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주위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제자가 되겠죠. 근데 그 제자에게 이런 마스터들은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배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준 거예요. 지식에 대한 공유.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자신을 조금 더 렛미 프리하게 두시면서 자유롭게 두시면서 기존에 살지 않았던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학식을 공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리솔루션, 그러니까 해결책으로 뜬 것이 패스트 라이브와 그리고 모럴리티의 카드가 굉장히 떴는데 이 두 가지의 카드는 잘 대비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 패스트 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 즉 카르마적인 업장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손으로서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궁이 이제 우주로 통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이 카드인데 이 자궁 안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지금 그림에 묘사되어 있어요. 인물들의 지금 얼굴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대가 굉장히 다 다르고 그리고 종족도 다른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 선인들의 삶, 역사 속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길에 나의 어떤 삶의 여정, 어떤 이정표를 잘 찾지 못할 때 역사 속에서의 어떤 인물의 삶을 보고 자신이 조금 더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은 계속 변한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변하긴 변하고 하지만은 그게 메비우스띠처럼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직업 이렇게 할 때 업을 쓰잖아요. 그죠? 그 업장이 계속 연결되고 반복되고 순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를 때 나의 위 선인들의 어떤 삶을 한번 보세요. 에세이지 혹은 위인전 이런 거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자, 여러분들 도마뱀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는 내가 아직은 인지하지 못한 것,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진짜 내가 내 삶이 정말 모르겠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옛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즉 우리가 우리 현재 교과 과정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 역사를 다시 되돌아서 말미 삼아서 현재를 조금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약간 역사서도 조금은 가까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권선징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통 한국에 전래동화가 있죠. 물론 이 민담적인 거기 때문에 역사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계속 내려왔던 것들, 뭐 심청전, 뭐 흥부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알아요. 거기에서 가장 그 가치로 뜨는 것이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착한 것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라고 하는 것, 즉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해결책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즉 선을 추구하면서 사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랄리티라고 나온 도덕성. 똑같이 뜹니다. 하지만 약간 개념은 달라요. 이 모랄리티의 카드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가 지금 크라우드의 퀸입니다. 그러니까 퀸 크라우드의 그 카드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얼굴이 정확하게 묘사는 안 돼 있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눈이 여기에 있고 코하고 입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 손을 공손하게 합장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카드는 다른 카드에 비해서 굉장히 직선의 카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구름이 떠 있는데 물론 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구름이 띄어 있지만 그 구름의 색깔이 굉장히 회색의 색깔로 보여지고 플러스 자 이것은 이제 그 스퀘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딱딱딱딱 끊어지는 스퀘어로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해준 이 카드의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인 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도덕성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자,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 도덕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래 하고자 하는 가치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패스트 라이브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성인들의 삶을 잘 돌아보고 자신에게서 이제 답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제가 드렸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껏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때 시대 상황과 지금 현 시대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그 도덕성의 그 기준의 가치를 여기에만 너무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대 사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평등한 위치에 있죠. 그런데 그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어떤 삶이 예를 들어서 남녀 지금 현재 평등 기준과 약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너무 그 기준의 잣대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 엄격한 삶을 사시게 될 수도 라고 해서 약간 조언의 카드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랄리티의 카드는 도덕성도 좋지만 이 카드가 지금 주는 조언은 흑과 백으로 절대 나누지 말고 검은 것과 흰색으로 나누지 말고 그리고 선과 악으로 나누지도 말고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누지도 말고 예의와 예의 바르지 않는 것의 그 기준도 결국에는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잣대가 있냐? 스스로에게. 다른 데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스스로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조금은 너무 엄격하지 않게 스스로를 조금 더 프리하게 냅두세요. 즉 스트레스의 카드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지닌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엄격한 잣대를 지니고 계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엄격한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뭔가 이제 바뀌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잣대의 그 오래된 습관들이 남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해야 되죠? 스트레스적인 상황, 그러니까 즉 자신을 우울하게 하는 상황, 스스로를 강박관념으로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탈피시킬 때 스스로도 탈피시키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탈피시켜서 조금은 유들유들하게 살아가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의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4번 분들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4번 분들, 자, 지금 제가 우리 4번 분들의 어떤 지금 현재 지친 마음에 대한 위로, 그리고 혹은 우울증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에 대한 카드 총 5장을 뽑았는데, 자, 바로 지금 제가 리딩에 앞서서 각각의 카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가장 이 센터에 위치한, 자, 이 카드는 바로 여러분의 현재,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 혹은 내가 지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카드. 자, 바로 센터에 위치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센터를 기준으로 제 방향에서 왼쪽입니다. 자,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카드는 여러분들이 현재 인식하고 계시지 못하고 계시는 내부적인 어떤 영향 혹은 문제 상황에 대한 카드. 자, 그리고 이 센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외부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상황, 그리고 영향에 대한 카드. 자, 그리고 아래쪽에 4번의 카드입니다. 이 4번의 카드는 바로 리솔루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이 카드. 이제 우리 4번 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5번의 카드 바로 가장 맨 위쪽에 위치해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영위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에 대해서 우선 가장 먼저 그 문제점으로 뜬 것이 바로 abundance라고 해서 풍부함을 의미하는 레인보우의 킹 카드가 떴습니다. 자, 사실 제가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분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 지금 굉장히 우울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4번 분들은 그렇게 보이는 카드보다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울하냐 혹은 삶이 지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카드가
이 지금 카드별로 이렇게 보이고, 자, 이제는 그냥 총합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조화롭게 잘 살고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존의 어떤 외부적인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외부적인 상황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에 처해진 거죠. 근데 그 운명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냥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즐겁게 변할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다르게 인생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누군가 혼자, 그전에 혼자 무언가를 해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무언가를 창조해내야 된다. 혹은 밖으로 여러분 앞으로 세상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 즉 약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로 솔직히 읽혀지거든요. 모든 전반적인 재반 상황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분 어쨌든 문제점으로 뜬 것이 어반던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이렇게 문제점으로 드릴 때는 둘 중에 뭐가 조화롭지 않아서 뭐가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드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사번분들은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 카드는 보여주고 있네요. 바로 이 레인보우의 킹은요, 바로 그러니까 부처입니다. 부다 조르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카드인데요. 이 부다 조르바는요, 바로 이 카드에서 보면 해하고 달이 같이 동시에 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특히 킹이 떴어요. 그죠? 레인보우에서 킹이 떴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지혜의 책 위에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인입니다. 그러니까 즉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즉 지혜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4번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해와 달이라고 제가 아까 한번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즉 음양의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계신 분들이라고도 보입니다. 즉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둘 다 동시에 잘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지금 이 부다 조르바를 지금 잘 보시면은 가슴을 이렇게 풀어헤치고 있죠. 자신의 뱃살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이거 가슴도 이렇게 오픈하고 있잖아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오픈마인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모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노션들을, 모든 것들, 관념들을 모두 다 자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 라는 카드. 플러스 그리고 배를 이렇게, 가슴하고 배를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것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그리고 독립적인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성향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하지만 이 조르바라는 사람은 자,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연꽃, 루투스를 지니고 있어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은총 그리고 은혜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즉 그래서 약간 페미니즘적인 남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둘 다 동시에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즉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가 혹시나 이제 문제점으로 만약에 떴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4번 분들 중에서 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조화되기보다는 뭐가 하나가 부족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자, 우리 여성분들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나는 소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스스로 잘 결정을 못한다. 아니면 나는 항상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내 결정 상황, 나의 모든 걸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스스로 뭔가 하기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실 때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힘을 주냐면 남성적으로 어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힘이라고 해서 결단력을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어바운던스, 즉 풍부함을 의미한 이 카드는 또 남성 구독자분들, 즉 남성분들에게는 여성의 미를 상징하는 여성스러운 섬세함 이런 것들도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는 카드, 여러분들 4번 분들의 현재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르는, 이제 여러분이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이제 내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자면은, 자, 바로 불의 4번, 그러니까 즉 4번, 불의 4번의 카드인 바로 participation, 즉 참여라고 하는 카드가 뜹니다. 자, 이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잘 보면 만다라가 여기 있어요. 이 만다라의 지금 이 문양을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그 티벳의 천둥,
천둥의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더블 도르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둥을 의미하고, 이 천둥이 나타내고 있는 에너지의 파장이 굉장히 크대요. 근데 그 굉장히 큰 에너지의 파장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즉 부처님이 있는 그 에너지의 파장과 굉장히 비슷한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장을 나타낼 때 여러분, 각각의 꽃잎들로 지금 보여지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쵸? 꽃잎으로 지금 이제 그림으로 대체된 이게 각각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고, 잘 보시면 이 만다라 주위에 오른손은 받는 것을, 그리고 왼손은 이렇게 주는 것을처럼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두 손이 지금 4명의 사람이, 그리고 나서 하나의 꽃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 파장 자체가 더블 도르제, 즉 이중 번개를 의미하는 카드, 즉 부처님의 그 아우라를 표현하는 카드라고 해요.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불의 4번의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혼자 무언가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 서로 협동하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너지의 파장이 4명이서 부분적으로 조합을 해서도 커지긴 하지만, 이거 하나의 꽃잎들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즉 이것은 집단을, 그러니까 즉 집단을 발하기도 하지만 개인 역시도 발한다. 즉 빛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즉 개인과 집단이 둘 다 동시에 빛이 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4번 분들이 이 카드 지금 리딩을 들으시고 한 며칠 뒤에, 혹은 이제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니까 뭔가 같이 뭔가 협동해서 뭔가 할 일이,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그것을 무조건 하시길 바래요. 이제 바로 빛을 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로 더 크리에이터의 카드가 떴네요. 자, 이 크리에이터는 잘 아시죠? 창작자 혹은 개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크리에이터에서 보시는 이것을 보시면은, 자, 이것은 불의 여긴 아까 전 레인보의 킹이었잖아요. 얘는 또 파이어, 즉 불의 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커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은 파괴적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재앙을 의미하는 불의 에너지가 아니고, 이 불의 에너지는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불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 무언가를 발전시켜서 세상 앞으로 내놔야 한다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이 지금 음양의 조화가 굉장히 완벽해 있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완벽해 있고, 그리고 플러스 지혜와 지식이 지금 충만하신 상태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하나 까먹었던 게, 어반던스에서 이 부처 조르바는요,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sing in the rain이라고 하죠. 비 오는 날에도 노래를 부른 인물이기도 하고,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하면서 되게 인생을 또 즐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즐기는 것과 일을 할 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아세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조금 나를 드러내 볼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술계 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이제는 바로 필드로 이제 나와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이제 시기가 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내가 어떤 사업체를 뭔가 구상을 하고 계셨다면은 자기가 대표로서,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간 개발자나 어떤 이제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웹상에서도 마찬가지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카드,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세요. 이제 할 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4번 분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카드를 제외하고는 셋 다 불의 카드예요. 불의 카드거든요. 이 불의 카드가 오쇼젠에서 의미하는 것은 액션, 즉 행동입니다. 자, 이제는 행동하실 때라고 카드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으로서 뜨는 카드인데, 자,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게 턴더볼트라고 해서 천둥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이 천둥이라는 카드에서 두 인물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천둥이 쳐지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엄청 발버둥 치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천둥은 예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갑자기 개입을 했을 때 들어오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천둥의 그 근원지를 보시면 여러분 차크라를 기준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천둥이 크게 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둥이 주는 의미는 하나를 파괴하고 기존의 오래된 습을 파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천둥이 파괴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파괴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운명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운명이 도와주는 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늘이 도와주게 되는데 이 하늘이 도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게 갑자기 모든 것,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천둥 후에는 공기가 맑아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연에서 화재가 나는 것들이 있죠. 그 천둥을 맞아서 벼락을 맞아서 나무가 이제 불이 나고 거기에 산불이 나서 그 산이 한번 말끔히 정리가 되고 다시 초목이 자라고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쵸? 자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거, 어떤 하늘이 주는 어떤 파괴적인 힘을 여러분들은 그냥 뒤에서 목격자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약간 뒤로 빠져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관망하듯이 그냥 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내가 스스로 하지 못했던 어떤 말끔한 정리를 하늘이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카드가 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자세, 여기에서 동요되지 말고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카드.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한번 터졌잖아요. 그죠? 터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풀니스라고 합니다. 페이지의 컵의 페이지의 카드가 떴는데, 자, 이건 지금 한 여자예요. 여자가 강대 분장을 하면서 굉장히 삶에, 여기 지금 빛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만개하죠. 이런 것처럼 빛을, 인생의 즉 삶의 기쁨을 그냥 춤추고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아마 이 여자의 지금 현재 생각은 옛날에 나의 유아기 때로 돌아가는 거죠. 자,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긴 하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3살, 4살 때 그때 기억하고 견주어 봤을 때 또 어디가 더욱더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3살하고 4살, 5살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들, 그때 엄마 아빠 같이 떡볶이를 먹었던 것들,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도 행복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생의 즐거움을 이제 맛보라라고 하는 카드가 뜹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때가 되신 것 같고 이제 뭔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신 것 같고 그것을 이제 하늘이 이제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엔 굉장히 파괴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오던 습관, 패턴들을 모두 다 파괴시켜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무언가를 주시네요. 그리고 또 이 플레이풀 디스는요, 의미하는 것이 새롭게 신비로운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즉 새로운 삶이 도래할 것이고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은 과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카드.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의 카드는 굉장히 어떤 우울함, 그리고 일단 나의 삶에 지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여기 턴더볼트에서 나오는 이런 천둥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패닉이 일어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카드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축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의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5번 분들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5번 분들께서는 자, 노란색의 하트표 버튼을 셀렉해 주신 분들이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의 카드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서 지금 조금은 힘들 때 아니면 조금 약간 지쳐 있을 때 삶의 그 여러분들 삶에 드릴 수 있는 위로, 그리고 플러스 우울증이 있다면은 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카드 총 5장의 카드를
다이아몬드 배열법으로 제가 뽑아본 카드입니다. 우선 카드 리딩에 앞서서 제가 각각의 포지셔닝에 있는 이 카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센터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 카드는 여러분이 현재 힘든 이유, 즉 문제에 대한 카드. 자, 그리고 이 센터에 있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제 방향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카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내적인 상황 에 관한 카드. 자, 그리고 이 센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이 벌써 알고 계시는, 인지하고 계시는 외부적인 환경에 관한 카드. 자, 그리고 아래 이 4번 카드입니다. 이 4번 카드는 리솔루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해결책 에 관한 카드. 그리고 이 해결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서 혹은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가이드라인이죠. 거기에 대한 카드가 바로 위쪽에 5번의 카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5번 분들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아마 이 리딩을 들으시기 아마 전까지 그럼 현재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지금 그러니까 어떤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첫 번째 나온 카드가 바로 인식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인식. 자,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지를 못해요. 보고 있지 못하는데, 자,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베일이 드디어 불에 타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 타서 없어지는 그 안쪽에 굉장히 어린 부처님이 계시죠. 굉장히 장난기도 있어 보이지만 약간 현명해 보이는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불꽃은요, 어떤 이제 빨간색, 우리가 파이어의 어떤 열정을 의미하는 그런 파이어의 불꽃이 아니라 인식의 불꽃이라고 해서 굉장히 컬러가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식의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현재 여러분들 혹은 최근의 과거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시야를 막았던 거, 여러분들이 보통 인지하고 계시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베일에 쌓이게 하고 정확하게 올바로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막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것이 환경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을 베일에 쌓이게 한 어떤 인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거쳐진다라고 하죠. 이제 불타서 없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정확하게 자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즉, 문제점으로 보자면 기존에는 약간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러니까 베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 혹은 조금 우울했었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베일이 불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되었다,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어떤 내면적인 상황은 바로 라고 해서 존재를 나타내는 이 카드가 떴네요. 이 존재를 나타내는 이 카드는 여러분 영권 잎에 지금 나체를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그 여성은 지금 저녁 하늘에 은하수, 별똥별 그리고 이제 모든 행성들 지금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는 행성들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카드의 포인트는 지금 이 여성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라는 것에 우선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보다는 지구의 동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죠. 식물, 동물, 그리고 뭐 동물에서 나눠서 새, 그리고 대기, 물, 바람, 흙,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공기,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져 있는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 구성체 중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작은 일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즉 인간들은 자신의 삶에 바빠서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바빠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바쁘고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딱히 없어요. 그쵸? 내가 시간을 내서 이제 뭔가 휴양을 즐기러 가지 않는 이상은, 자연을 이제 보러 가지 않는 이상은 정말 자연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나 살기 바빠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딱히 없단 말이죠. 자,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우리 5번 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휴식을 취할 때라고 합니다. 휴식을 취할 때, 그리고 플러스 그 휴식을 자연으로 같이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카드. 그리고 단순히 자연에서 뭔가 놀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연의 어떤 구성체로서, 내가 지구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구성원 중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자연의 만물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인류 어떤 그 지구의 하나의 구성원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크게 산에 올라갔을 때, 큰 산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조그마한 도시들, 건물들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 치이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죠? 굉장히 내 존재가 굳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 걱정을 할 만큼의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산을 올라가시거나 자연과 이제 많이 맞닥뜨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같네요. 같은 베일에 쌓였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투영 혹은 투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나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아우라들이 있습니다. 즉 이 여성의 얼굴도 여기와 다르고, 그리고 이 남성의 얼굴 역시 지금 아우라로 풍겨지는 이 얼굴과 달라요. 지금 이 파란색에 보여지는 이 각각의 얼굴들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보면서 자신이 투영한 것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 그리고 여성은 이 남성을 봤을 때 자신이 만들어낸 이 얼굴입니다. 두 개의 얼굴은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모든 인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 관계성을 맺을 때, 그 사람의 그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100%의 순도 100%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끼어서 그 사람을 투시해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선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선아라는 아이를, 얘는 타로 마스터인 선아라고 보는 것과,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럼 난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그죠? 청소를 하는 선아를 봤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요. 이해하셨어요? 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내가 같은 선아이지만, 같은 나이지만, 내가 그 보통 차에서 이런 것도 보이죠. 차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국산 차를 타고 갔을 때 나와, 그렇죠? 외제차를 타고 갔을 때 나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어떤 투사체를 이제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나를 보는 것들이 얼만큼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5번 분들의 외부적인 상황에서 들어온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자체가 모두 다 약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진실됨을 못 보고 있지 않나라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우리 5번 분들이. 즉 이것은 결국에 약간의 이제 어떤 삶에 대한 회의감도 느끼실 수도 있고, 이렇게는 도저히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의 베일을 스스로가 불태워 버리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상황적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 해결책으로 뜬 것이 바로 completion, 즉 완성을 의미하는 21번의 완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직소 퍼즐을 의미하고요. 부처님의 얼굴에서, 즉 제3의 눈에 해당되는 이 자리에 마지막 퍼즐이 이제 놓여질 때를 의미해요. 자, 이 완성이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의 일에서 이제 이것만 이제 채워지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울 수 있고 약간 조금 절망적일 수도 있고 도저히 나는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두 번째로는 또 다르게 내가 그동안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고 내가 드디어 이 끝을 바래왔어요. 그러면 이 마무리는 이제 드디어 끝이구나. 난 이걸 이제 해냈어. 약간 이 성취감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카드에서 의미하는 것은 자, 이제는 무언가 하나 우리 5번 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마무리가 지어질 때이고 이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 미련을 남기지도 마시고 그냥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마무리를 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셔라 라고 지금 이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하나 더 들어온 것이 바로 We are the world, 즉 10 레인보우에 관한 카드, 바로 인류의 휴머니티를 의미하는 카드가 떴네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은 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다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형상으로 들어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류예요. 인류가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근원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인종을 불문하고 그리고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죠.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한 거 그쵸 그리고 행복 기쁨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감사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인류가 근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어떤 투영하는 것들 이러한 습을 버리실 수 있고 플러스 이런 베일에 가려진 것이 다 태워지고 진실하게 여러분들은 맞이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세상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휴머니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여기서 말하는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라고 하기보다는 내면적인 부를 의미해요. 아무리 어떤 물질적으로 약간은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기쁜 감정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누군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들 노동의 즐거움 이런 것들도 모든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이제 기쁨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180도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카드에서 봤을 때 가장 느껴지는 게 삶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생명에 대한 즐거움. 자, 이것은요, 병원의 응급실만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굳이 방문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혹은 이제 노동에 대한 즐거움은 여러분 새벽에 시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큰 시장들이죠. 도매시장. 굉장히 활력이 넘쳐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그 전에 나는 삶의 의욕을 찾지 못했다. 나 너무 힘들다. 이런 걸 하셨으면은 그러한 곳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 역시도 여러분을 크게 복을 받았다. 나는 기쁘다. 살아있길 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의 카드 리딩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5번 분들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림 설정까지 복채로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 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선화타로, 그러니까 채널 개설 이래로 처음으로 오쇼젠 타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지침, 마음에 대한 위로, 삶에 대한 위로, 플러스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카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자, 제가 처음 사용하는 이제 타로랑은 또 다른 개념의 이제 인도 명상가 오쇼라고 하시는 분이 만든 이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저도 많이 준비를 했던
총 3일에 걸쳐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시청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활력소가 있는 삶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3일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영상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서나타로의 58번째, 58번째 영상입니다. 자, 바로 저희의 고정 컨텐츠죠. 바로 동량의 주역 64개의 점술이 담긴 바로 아이칭 타로 카드, 아이칭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다음 주 주간 운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번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저번에는 총 제가 이제 일, 그리고 재운, 그리고 애정, 그리고 건강에서 총 4장의 카드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원 카드, 다음 주 주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원 카드와 그리고 플러스 타로 카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 주간 운세에 대해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서나타로 너무너무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